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AI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법의 핵심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능이냐 규제냐 사실 그 두 가지 추에 대해서 한 국가는 뭐 지능을 조금 더 우선하든지 다른 국가는 규제를 우선으로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양추를 놓고서 일단 한국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결국 지능 위주로 가자.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 보호라는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우선 허용, 그다음에 사후 규제라는 스탠스로 저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적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크게는 EU의 AI 액트라는 것, 그다음에 US의 연방 주별에 대한 규제, 그다음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잠깐 비교하는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양극점에 있는 건 한국법과 EU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U법은 일단은 강력한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사전 통제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험 기반으로 해서 4단계의 그런 차등 규제를 두고 특별히 법률에 금지된 AI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라고 분류되는 디플로이어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규율을 하고 있어서 규율되는 대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제재적으로도 보면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를 과징금으로 해서 제재 단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지능과 신뢰를 균형으로 한다. 그러면서 물론 포기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고영양, 고성능, 그다음에 생성형 중심의 타겟으로 일부 특정한 인공지능에서 타겟을 하고요. 그리고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되 최소한의 그냥 규제로 간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와 관련돼서 딱 보면 저희들은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심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재와 관련돼서는 정말 최소화하고요. 그나마 이런 제재와 관련돼서도 기업들의 그런 1년 동안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체제를 정비 시간을 벌어준다는 입장에서 1년 동안 유예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과 주별 규제로 나누긴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규제 완화의 기조라고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콜로라도 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등 주 단위에서는 나름 파편화된 패치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조금 더 강력한 정도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EU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혁신을 촉진을 하되 일부의 규제 장벽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국 자체로 통일된 뭐 그런 규제체가 나온 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경제권의 AI 규제에 대한 노선을 좀 간략히 좀 정리해 봤고요. 그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AI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법률을 지향하는 네 가지 핵심 축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표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총칙인데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갖고 그다음 중요한 정의는 뭐고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과 포괄적인 적용 범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총칙 규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책으로 인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설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AI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AI 거버넌스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추진체계를 법에서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상당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AI와 관련돼서 국가가 지원하고 서포트하겠다는 사실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스타트업을 육성을 한다든지 산업진흥을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근거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사항이고요. 그다음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규제, 즉 의무와 책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작은 사항들. 그래서 고용량 인공지능, 고성능 인공지능, 그다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에 관련해서 특정하게 투명성, 그다음에 우리 말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 그다음에 고용량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책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사항들.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적인 것만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지게 좀 돼 있다. 그리고 사업자한테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이용자, 즉 EU에서 디플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이용자 개념인데 EU는 디플로이한테도 상당한 의무를 주고 있는데 한국 AI 기본법은 사업자에만 의무를 주고 있고요. 이용자에 해당되는 즉 디플로이어와 관련돼서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EU보다도 상당히 가벼운, 그리고 사업자 입장이든 뭐 전반적인 입장이든 EU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규제를 덜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